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일컫는 루키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현대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은 여성의 전유물을 넘어서 이제 남성에게도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요즘 화장품의 한류를 뜻하는 K-뷰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화장품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수입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 규모는 15조 원으로 세계 1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르고 국내 화장품 원료 중 80%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국내 화장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그 수입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독 좀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 수입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네,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2.7%가 수입 화장품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싼 화장품이나 수입 화장품은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수입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67.3%가 화장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하지만 이제 수입 화장품 성분 논란은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암에 걸린다, 이런 괴담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입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출시된 제품을 회수하는 사태까지 연이어서 속출하기도 했었죠. 네, 이 수입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수입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는 그간 꾸준히 불거져 왔는데요. 취재진이 분석한 결과 한 수입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네, 중금속이요.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전해야 할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니까 정말 충격적이고요. 신 기자가 직접 그 화장품을 발라보셨다고요? 어땠습니까? 네,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하지만 업체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발라본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더욱 우려스러웠는데요. 피부에 바르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일부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 화장품입니다.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명 성형 화장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각종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제품의 놀라운 효과에 감탄하는 사용 후기들이 줄을 잇습니다. 소셜 커머스에는 이 제품을 이용해 피부 관리를 해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나 청담동 화장품으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광고합니다. 판매업체는 이 제품을 일주일에 1회만 사용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받은 공법으로 팩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주름을 펴주고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얼굴이 미백 효과와 리프팅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 되는 거 직접 제품을 발라봤습니다. 크림 형태의 팩을 얼굴에 바르고 10분 후 자석 막대봉으로 떼어내자 자석의 팩이 미세한 침 형태로 달라붙습니다. 판매 관계자에게 팩의 성분을 물었더니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천연 재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거. 이게 성분이 완전 그냥 천연 유기농 성분인 거죠? 팩에 들어있는 성분. 영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화학적인 건 없어요. 화학적인 게 있다 큰일 나게 지금. 식약처 인증도 받은 거라고 하셨죠, 아까? 다른 건 이거요? 이 화장품을 두 군데 전문 분석기관에 보내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금속 크롬이 173ppm, 190ppm이 검출된 겁니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본 수입 화장품에서 나온 크롬 양보다 무려 900배 이상 많은 겁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크롬은 화장품 원료로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중금속입니다. 크롬 자체가 화장품 배합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크롬 및 크로믹 액시드 및 그 염료잖아요. 네네. 그거는 배합 금지라는 거잖아요. 네. 크롬은 분자 구조에 따라 삼가 크롬과 육가 크롬으로 구분됩니다. 삼가 크롬은 생체에서 당 대사에 관여하는 등 몸에 필요한 원소지만 육가 크롬은 강한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입니다. 크롬은 삼가하고 육가라는데 삼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품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크롬 육가 같은 경우에서는 독성이 강하고 또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에 의하면 사람에게서 암을 명백하게 이르는 발암물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크롬은 높은 온도의 공업 용광로에서 열 저항성을 지닌 벽돌을 만들거나 스테인리스 강철, 합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산업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 분진에서 육가 크롬이 검출돼 유해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육가 크롬을 흡입한 경우 기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뚜렷한 원인 없이 숨쉬기 어려워지는 폐섬유증과 만성 폐질환인 폐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육가 크롬에 노출된 경우 근골격계와 소화기계 암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육가 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에게 명백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이 없고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암 발생 가능성 또 알레르기 작용을 고려하게 되면 가능하면 독성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 성분이 피부에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과민성 피부염과 습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피부에 바른 화장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에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노출된 지 1주 내지 3주 후에 홍반, 인설, 수포, 그리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화장품은 장시간 반복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워지기 위해 수십만 원을 지불하고 사서 바른 수입 화장품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의 눈을 휘어넣해서 구매를 좀 유도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 보입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이제 피부 미백, 또 수분 공급, 심지어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이제 광고는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었군요. 네, 이 화장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건강에 해가 된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네. 게다가 이러한 중금속은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을 뿐더러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나 피부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또 뭐 학용품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돼서 이제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코나 입으로 흡입되거나 또 마시거나 먹는 것, 손이나 입을 대는 것 모두 이제 중금속이 체내로 유입되는 오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이제 검출됐다니까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화장품은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친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관계부처의 수입 화장품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수입 화장품의 관리 실태와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단독 취재 결과 밝혀진 중금속이 들어있는 크림팩. 수입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 화장품 업체인 가네보의 미백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백반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백반증이란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해 크고 작은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적 탈색소성 질환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 수입 업체는 자진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또 기적의 크림이라 불렸던 마리오 바데스코의 힐링 크림 또한 화장품에 들어가선 안 될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돼 문제가 됐습니다. 주로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소염 효과와 면역 억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멈출 경우 오히려 피부가 상하고 스스로 재생 효과를 잃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크롬이 나온 수입팩 역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선 안 될 크롬이 검출된 겁니다. 이런 화장품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더욱 철저하게 성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수입 화장품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원인입니다. 화장품이 수입되려면 먼저 수입 판매업자가 제조업체가 제공한 화장품 성분 자료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통관이 진행되는데 통관된 제품에 한해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법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시험 항목을 제조 판매업자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소, 납 등의 중금속이나 pH, 내용량, 미생물 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입 화장품은 판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제출한 서류로만 통관, 판매 허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조 증명서에 그 함량이라든지 성분 명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 제조자들이 주는 것으로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있죠. 식약처가 화장품의 품질을 심사한다고 하지만 화장품 업체가 제출한 실험 내역을 검토할 뿐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유해 성분은 없는지 명확하게 검증하진 못합니다. 게다가 식약처에서는 의약품과는 달리 함유된 성분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화장품 원료 금지 성분만 정해놓는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제조 과정이 안전하다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수입 화장품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도 회수되는 제품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새로운 성분도 많이 개발될 수 있겠지만 안전성 문제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성분들만 이렇게 리스트에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화장품 회사가 제조업체가 만들 수 있었지만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서 네거티브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업소를 지정하는 CGMP 제도가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2011년부터 식약처에서 CGMP 업체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현재까지 단 28개 사만이 지정을 받은 상태인데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CGMP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만을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당 성분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성 시험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규제할 만한 특별한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류에 의존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수입하면서도 제조업자가 그 기준에 안 맞는 그게 들어가 있어도 원료가 들어가 있더라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식약처가 수입 화장품 성분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시행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제품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화장품 품질 관리가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입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사전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판매업체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복용을 하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것이 화장품 업계에게도 저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에 비해 허술하게 그지없는 수입 화장품 관리 시스템. 안이한 정부의 인식 속에서 중금속과 스테로이드가 섞인 불량 수입 화장품이 손쉽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점 없는 관리와 사전 단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 화장품은 이제 의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화장품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사가 다소 허술한 것 같군요.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화장품이 의약품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도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맹목적인 믿음을 갖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내 피부에 잘 맞는지, 또 화장품 사용 효과를 실제로 경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수입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이제 생겼다. 피해 보상 어떻게 받습니까? 네,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네. 흔히 화장품은 여러 종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화장품에 대한 사전 검증과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장품의 그 종류와 성분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또 화장품의 유통 경로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규제 기구와 대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큰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 화장품의 성분 논란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점 없는 화장품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은 기자, 수고했습니다.